자, 우리가 지금 해본 거는 그 웹뷰라고 하는 거에다가 일반적인 웹사이트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웹서버라고 하는 거, 네이버 포탈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웹서버, 접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웹서버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 있는 인터넷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우리가 여러분의 앱 안에다가 HTML 파일을 아예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앱 안에다가 페이지를 아예 만들어서 넣고 그걸 띄워주는 방법, 즉 외부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외부의 웹서버를 접속하지 않고 여러분의 그냥 앱 안에 있는 페이지를 띄워오는 거. 자, 이거는 언제 필요한 걸까요? 자, 우리가 웹페이지가 앱의 화면을 대체시키고 싶을 때, 즉 어떤 화면이 서버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앱처럼 그냥 로컬, 즉 단말에 설치된 앱에 있는 페이지를 그냥 띄워주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러면 일단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될 텐데요. HTML 파일을 어디다 만드느냐? assets라고 하는 폴더에다 만듭니다. 자, 우리가 여기 앱 밑에 보면 자바 소스 코드는 자바 폴더 밑에, 그 다음에 여기에 res 밑에는 소위 리소스, 이미지가 됐건 XML 레이아웃이 됐건 그 다음에 문자열이 됐건 이런 것들을 위한 파일들이 저장이 됐죠. 그거 말고 이 앱 app라고 하는 거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보시면 new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가서 보시면 뭐가 있나요? 자, 여기 가서 한번 볼까요? 여기 쭉 내려가면서 하나씩 볼까요? 여기 보면 폴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assets 폴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assets 폴더. 그래서 이 assets 폴더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assets라고 하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주는데 그 폴더에는 여러분이 원본 파일 같은 경우, 그죠?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아니면 웹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을 원본을 그대로 넣었다가 필요할 때 앱에서 갖다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finish를 누르면, 자, 그러면 이게 assets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실제 파일 탐색기로 열어보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자, 여기에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보셔도 되고요. 여기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앱이라고 하는 거 밑에 여기 보시면 소스 메인 밑에 원래 자바하고 res가 있어요. 매니페스트까지 있죠. 자, 근데 그 옆에 assets라고 하는 폴더가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폴더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새로 하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new라고 하고 파일이라고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sample.html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sample.html, 그냥 일반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HTML 내용 아주 간단하게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다가 HTML, 자, HTML이라고 하는 거 한두 번쯤은 다 만들어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head,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head, 자, body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body라고 하는 거 에다가 p 태그 한번 추가해보죠. p 태그는 그냥 일반 글자가 들어가는 거죠. 자, p 태그 한번 넣고, 자, p 태그 한번 넣고, 자,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h1 이라고 하는 태그 하나 집어넣고, 자, 테스트라고 할까요? 예, 웹페이지 테스트라고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정말 간단한 HTML 파일이고요. 우리가 CSS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가 있지 않은 아주 간단한 HTML 파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sample.html이라고 하는 게 SS 폴더 밑에 이제 저장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안드로이드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SS 밑에 그대로 똑같이 보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sample.html이라고 하는 거를 띄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자, main activity.java로 가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이게 아니라, 자, 똑같아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webview.load url이라고 하는 건 똑같고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해주냐? 자, 파일이라고 해서 슬래시 한 다음에 슬래시가 가장 루트 폴더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밑줄 긋고 asset이라고 하면 얘가 assets 폴더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 파일이라고 하면 그냥 assets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 요게 assets 폴더를 안드로이드 밑줄 긋고 asset이라고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sample.html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이 파일을 로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웹뷰 밑에는 로드 URL 말고도 자, 웹뷰 한번 해볼까요? 점 해서 보면 자, 로드 URL이라고 하는 거 말고 로드 데이터라고 해서 여러분이 서버에서 만약에 그냥 원본 데이터, 원본 HTML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왔다면 그걸 로드 데이터로 띄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로 실행되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sample.html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웹뷰라고 하는 영역에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행이 되나요? 자, 실행이 되면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실행이 됐고요. 자, 실행이 되면 버튼이 보일 것이고, 자, 페이지 띄우기 버튼 한번 클릭해 봅니다. 자, 이렇게 뜨네요. 자, 웹페이지 테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만든 HTML 파일이 여러분의 앱 안에 assets라고 하는 폴더 안에 미리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걸 띄운 겁니다. 자,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그 책에서는 이 웹페이지 안에 만약에 자바스크립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바깥에 있는 앱에서 이 웹페이지의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서 뭔가 동작을 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웹페이지 안에서 이 웹페이지에 있는 버튼 같은 걸 클릭했을 때 또는 링크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앱 쪽에 있는 함수나 메소드, 즉 안드로이드에 있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 그 방법을 확인을 하는 그런 샘플 프로젝트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건 언제 필요할까요? 자, 어떤 웹페이지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쇼핑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버에서 가지고 와서 뿌려준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것만 계속 뿌려주는 게 아니라 앱 영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웹페이지로 보낼 수도 있고 웹페이지에서 앱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다면 훨씬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거기에 샘플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웹뷰라고 하는 걸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자,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가 스레드와 애니메이션 이거를 다루는 별도의 챕터가 있어요. 둘째 마당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나중에 또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미리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볼 건데 그 이유는 우리가 위젯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위젯은 단순히 버튼이라든가 입력 상자라든가 이런 간단한 게 아니라 실제 앱을 만들 때 필요한 몇 가지 위젯을 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웹뷰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가지를 더 볼 텐데 그때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가장 간단한 형태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가서 볼까요? 자, 교환을 한번 가서 보면 자, 우리가 웹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자, 웹뷰 자체는 이렇게 웹페이지입니다. 이게 웹페이지 안에 이걸 딱 눌렀을 때 얘가 앱 쪽을 실행을 했다가 앱에서 다시 웹페이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서 이걸 바꿔준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에서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사용이 돼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각각의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바꿔주면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책장을 이렇게 슉 넘기면 이미지가 다 다른 걸 해놓으면 얘가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애니메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자, 근데 그게 프레임을 다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뭐 1000장이면 1000장을 다 준비해놓고 그거를 계속 바꿔가야 되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면 우리가 프레임을 언제 다 준비를 하고 그걸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움직인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다리나 팔을 안 움직이는 상태로 그대로 움직이기만 한다. 라고 하면 이미지는 바꾸지 않고 그 이미지 위치만 변경을 해줘요. 그걸 애니메이션처럼 슉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트윈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확대 축소를 하는
그다음에 투명도 같은 걸 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을 트윈 애니메이션으로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만드냐? 일단 RES라고 하는 그 리소스 폴더 밑에 애님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이 애님 폴더 밑에 있는 건 전부 다 애니메이션을 위한 액션 정보라고 봅니다. 액션 정보라고 하는 거는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동작을 해라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바 소스에서 여러분들이 그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가 들어있는 XML 파일을 로딩을 하면 애니메이션 객체가 만들어져요. 물론 여러분들이 XML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지 않더라도 뉴 버튼 이렇게 해서 코드에서 버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애니메이션 객체도 코드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웬만한 것들은 XML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 XML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소스 코드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애니메이션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스타트 애니메이션 하면 어떤 뷰 객체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액션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 뷰 객체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고, 자, 그 생각을 한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